네, 이제 오늘 장으로 초점 맞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진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중국이나 유럽,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다소 소외받는 양상이 있었는데요.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죠? 일단은 어제 이제 거래소 시장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네. 코스닥 시장은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국내 증시로 강하게 유입된다라고 이제 해석하기에는, 섣부리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그 한정적인 자금 측면에서 코스닥 쪽을 좀 매도를 하고 거래소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외국인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지난주 한 18일부터 어제 거래일 한 5거래일 정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1조 4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5,700억 원 정도가 삼성 SDS로 좀 들어오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장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3,5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삼성 SDS가 한 1,500억 정도니까 일주일 기간을 보더라도 아니면 어제 거래일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세는 한 3분의 1 정도가 삼성 SDS, 그러니까 인덱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매수세를 그렇게 상당히 호재, 긍정적 이렇게 좀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롯데케미칼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등 그가 이제 낙폭이 컸었고 그다음에 업황이 부진했던 그런 쪽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이것도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왔기보다는 오히려 연말에 인덱스 또는 이제 그 배당 부분들을 좀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SDS 그리고 한라비스타연공조,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 섹터에 집중됐다, 업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집중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총 상위 종목 또는 업종 대표주를 좀 매수를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좀 상승을 했지만 그렇게 좋은 영향가 있는 상승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두 시장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화면을 보시면은 좀 아실 텐데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채널대 상단까지 일단은 좀 열어놓고는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개인적으로는 좀 부재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530포인트 자리 한 6월 이후로 한 3-4번 정도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 받았을 때 매수를 해서 한 550포인트 정도 그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외국인이 지수를 샀다기보다는 특정 종목군으로 매기를 집중시켰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긍정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떠세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다소 호의적이십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네. 외국인들이 낙폭과대주를 샀다가 아니라 낙폭과대주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가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S를 포함해서 새롭게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군들의 장기 매수대 정도를 제외하면 결국은 매도가 없는 것이지 매수가 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에 대한 기대는 저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건 미국과 중국의 소비 시즌에 걸맞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한 관심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소비 관련주에는 관심도를 이어가되 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 낮춰보자라는 동일한 의견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정유주, 화학, 철강, 조선주 등 이 그간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섰습니다. 이들 수출 관련주에 대한 전략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중국의 금리 인하 개인적으로는 경기 부양 의지와 그다음에 그 환율 전쟁이 뛰어들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게 네.
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제 국내 이제 중국 관련 조선, 화학, 철강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볼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나 정유 같은 경우에는 이 오펙 회의 목요일 날 이 흐름을 보고 나서 트레이딩 전략 또는 투자 전략을 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업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중국에서 철강이나 화학 이쪽도 지금 공급 과잉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금리 인하가 돼서 이쪽에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국내 경쟁하는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어제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좀 상승폭이 확대했다. 이렇게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안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얼마나 개선되느냐가 중요한데 4분기 때 실적 시즌에 아마 이 부분들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유가가 만약에 오펙 회의를 통해서 저점을 찍고 나서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준다면은 업황 턴은 내년 1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치 않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4분기 때 또다시 실적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각 수출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략이 나눠주셨고요. 어제 서울반도체, 루멘스 등의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LED 관련주 그간 좀 흔들리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네. LED주도 낙폭과대주였기 때문에 매수가 좀 몰렸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낙폭과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증권사 쪽에서 이제 매수 추천 리포트가 같이 이제 투심을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LED주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작년부터 올해 한 3월까지 2만 원대에서 서울반도체 기준으로 2만 원대에서 한 5만 원대까지 한 2배 정도 상승을 하고 2분기부터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미진했고 3분기에 이제 쇼크 수준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증권사에서 7월 이후로 거의 매수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 3개월 만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오다 보니까 낙폭과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수가 좀 몰렸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한 2, 3거래일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LED 업체별 좀 차별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이제 서울반도체랑 루멘스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진하지만 사실 중화권 업체들의 약진이 상당히 이제 좋았었던 부분들이고 3분기 매출 가지고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이랑 대만 쪽은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보합이고 서울반도체랑 크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실적이 감익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업체들의 차별화, 그러니까 제품 믹스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중화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같이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국내 시장에서 LG이노텍이랑 서울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품 믹스를 좀 잘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 TV, 백라이트 유닛이랑 조명 쪽에 대한 비율을 잘 못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LG이노텍은 그 카메라 모듈 쪽에서에 대한 수익이 LED의 부진을 커버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LED 쪽에 좀 포커싱을 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제품 믹스가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LG이노텍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LED 종목 전체에 대해서는 추세적 반등은 어렵다. 그 안에서 관심주로 한번 꼽아본다면 LG이노텍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LED 관련주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거의 동일한데요. 네. 글로벌 종목군들이 지금 동반 반등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네. 니치라든지 그다음에 이 미국의 크리라든지 서울반도체가 지금 동반 반등하고 있는 추이니까 아마 이 동반 반등은 좀 같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종목군들이 꺾이는 시점에서 아마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매매 팁 정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국가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피면서 대응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김영재 팀장님, 어떤 종목입니까? 사실 이제 코스닥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는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은 기업이 하나 있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이스 평가정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개인 신용이랑 기업 신용을 일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를 하고 그 부분들에서 이제 수익 피해를 받는 그런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평가 정보 업체가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금융위 쪽에서 이제 그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진입 장벽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005년 이후로
배당 성향이 한 32%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도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라는 기관이 최근 뭐 한 달 새에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배당 성향과 함께 진입 장벽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도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올해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네요. 이 나이스 평가 정보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